결혼 10년 차 며느리 윤서는 요즘 남편 민수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특히 문자 메시지를 받고는 황급히 지우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여보, 요즘 야근이 많이 늘었네?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민수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라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희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짧은 이름이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윤서의 직감은 좋지 않았습니다. 누군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까? 윤서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칠 후 민수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집에서도 자주 핸드폰을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라며 대화 내용을 얼버무렸죠. 윤서는 민수가 출근한 후 그의 서재를 뒤져봤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는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2명이 식사한 내역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민수가 회사 회식이라고 했던 그날이었죠. 2명이서 이런 비싼 곳에서 식사를? 윤서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민수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주말에도 긴급 업무를 핑계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 집에서 편하게 지내던 민수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도 이상했죠. 특히 머리에 젤도 바르고 새 옷도 자주 사입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며 핑계를 대긴 했지만 윤서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견디다 못한 윤서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미정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현명하고 경험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걱정할 일인지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은 차를 우리며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죠. 윤서는 민수의 최근 행동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늦은 귀가 핸드폰을 신경 쓰는 모습, 문자를 지우는 행동,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까지. 하지만 구체적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보가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윤서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별일 아닐 거야. 남자들은 원래 그런 면이 있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 정말 이상해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미정은 윤서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결혼 생활이 10년이 되면 서로 권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 며칠 후 윤서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 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윤서 씨, 미안한데 어제 우리 남편이 민수 씨를 봤대요. 여자랑 같이 있더래요.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동료 부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서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떤 여자였는데요? 글쎄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분이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저희 남편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아한 느낌의 분이었다고만.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거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났어요. 민수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반응은 윤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놀라거나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렇게 말했죠. 그게 뭐 그리 큰일이니? 예. 윤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정은 여유롭게 차 잔을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남자가 바람 좀 필 수도 있는 거지. 여자가 눈 감아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니까. 윤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네. 남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밖에서 잠깐 놀다가도 결국 집이 제일 편하다는 걸 알게 되어 있어. 너만 현명하게 처신하면 돼. 미정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젊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참고 기다렸더니 결국 돌아오더라고. 여자가 너무 예민하게 굴면 오히려 남자 마음이 더 멀어져. 윤서는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모른 척해. 그리고 민수한테 더 잘해줘. 집에서 편하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러면 금방 정신 차릴 거야. 미정은 마치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것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시간이 약이야.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기다려봐. 남자들은 결국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정말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지. 내가 이런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줬는데. 다들 처음에는 너처럼 절망하더라가 나중에는 고마워하더라고. 윤서는 마지못해 시어머니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들어오자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뭔가 필요한 거 있어? 라며 오히려 의심스러워했죠. 윤서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상처받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냥 당신이 요즘 힘들어 보여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 싶어서. 민수는 그런 윤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마워라고 짧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맞을까? 정말 참고 기다리면 민수가 돌아올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의 외박이 더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윤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보, 주말에 영화라도 보러 갈까? 윤서가 제안했지만 민수는 바빠서 안 돼. 다음에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말에 민수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윤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도 맛없다, 짜다, 밥이 설익었다 등의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윤서의 요리를 좋아했던 민수였는데 이제는 뭘 해줘도 만족하지 않았죠. 당신 요즘 왜 이래? 예전에는 내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사람 입맛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런 걸로 트집 잡아? 민수의 말투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윤서가 귀찮은 존재인 것처럼 대했죠. 견디다 못한 윤서는 어느 날 민수를 뒤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나간 그날 저녁 윤서는
조용히 집을 나섰죠. 민수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라 시내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윤서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았죠. 잠시 후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순간 윤서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는 50대로 보이는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죠. 하지만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 그 여자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에 윤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정말이었구나.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윤서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근처 호텔로 향했거든요. 윤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들어왔는데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났죠. 어디 갔다 왔어? 윤서가 물었지만 민수는 회식했다고 했잖아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회식을 새벽까지 해? 윤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민수는 오히려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대가 나이가 제법 있는 우아한 여성이라는 것까지. 하지만 여전히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민수의 행동을 더 세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죠.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정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 오늘 만날 수 있어? 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정이. 이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윤서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들어본 이름인데 말이죠. 그날부터 윤서는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민수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매주 목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나간다는 패턴을 발견했죠. 며칠 더 지켜본 윤서는 민수가 매주 목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나간다는 패턴을 확실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마다 정이라는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확인했죠. 어느 목요일 윤서는 다시 민수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던 윤서는 민수와 함께 나타난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몇 달 전 시어머니 생신 때 집에 왔던 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창이라고 소개받았던 한정이었죠. 저 사람은 시어머니 동창회에서 봤던 윤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라고 소개받았던 그분이었습니다. 윤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친한 동창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라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 시어머니도 알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모르시는 건가? 윤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민수 문제로 다시 왔어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미정은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니?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어머니, 정말 확실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뭘 봤다는 거니?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창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혹시 시어머니가 정말 모르고 있다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 알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 민수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나이가 있는 여자였어요. 미정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평상심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라니요? 어머니, 이건 명백한 불륜이에요. 그런데 미정의 다음 말은 윤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일은 아니야. 예.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부족하니까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야. 집에서 남편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남자가 바람피는 건 여자 때문이야. 예쁘게 꾸미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자가 다른 데서 위안을 찾는 거지. 미정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 너보다는 남자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일 거야. 너는 너무 둔해. 남편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현실을 받아들여.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해줘. 그럼 민수도 정신 차릴 거야. 윤서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아무것도 모른 척해. 그리고 더 예쁘게 꾸미고, 더 맛있는 음식 해주고, 더 살뜰하게 챙겨줘. 그러면 그 여자한테 갔던 마음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그 순간 윤서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나를 바보로 보는구나. 그럼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겠어.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혼자 앉아 깊이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들고 갔는데도 오히려 며느리를 탓하다니. 시어머니는 자기 동창이 불륜 상대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 만약 아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윤서의 마음속에서 복수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윤서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장 친한 동창과 아들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먼저 윤서는 민수와 정희의 만남 패턴을 더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시내 한 호텔의 12층 2012호 스위트룸. 그들의 약속은 거의 정해져 있었죠. 또한 윤서는 정희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젊어서 결혼해서 잘 살다가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어머니 동창회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라는 것까지. 시어머니가 친구분을 꽤 믿고 의지하는 것 같던데. 그분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면 윤서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며칠간 마음을 다잡고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윤서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보니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게 현명한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라고 했잖아.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더 잘해보려고요. 민수한테도 더 잘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미정은 윤서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럼 민수도 금방 정신 차릴 거야.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정말 어찌해야 했을지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말인데 언제 동창분들과 함께 호텔에서 식사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정성껏 준비해 드릴게요. 호텔에서? 미정이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동창분들이 항상 자기 자식들 자랑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저도 한번 제대로 모시고 싶어서요. 좋은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할게요. 그래도 될까? 안 그래도 한번 얼굴 볼 때가 됐긴 했는데.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미정은 며느리의 성의가 고마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까? 알겠어. 내가 동창들한테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은 윤서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민수와 정희가 만나는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청소 직원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청소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윤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한 곳으로 그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두둑한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 호텔 12층 2012호에서 만나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요. 청소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일이. 저는 법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그 방의 스페어 키를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에 상응하는 사례는 드리겠습니다. 윤서는 봉투를 내밀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들어 있었죠. 청소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저도 곤란해지거든요. 당연하죠. 아무도 모르게 할게요. 목요일에 오시면 제가 그 층 청소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 슬그머니 주겠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윤서는 호텔 레스토랑에 시어머니와 동창들을 위한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민수와 정희가 만나는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간에 말이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5명 자리로 예약하고 싶습니다. 12층 근처에 개별룸이 있나요? 네, 12층에 작은 연회실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아요. 완벽하네요. 그걸로 예약해 주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동창들을 초대하고 그들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10년간 순종적인 며느리로만 살아왔던 자신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리고 그 여자도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해. 윤서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완벽한 복수극의 막이 곧 오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5시 시어머니 미정과 동창 4명이 호텔 12층 연회실에 모였습니다. 윤서는 정성껏 주문한 음식들을 확인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정말 특별한 날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서요. 윤서야, 이런 좋은 곳에서 이렇게 대접받으니 미안하네. 동창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평소에 어머니께서 동창분들 자랑을 워낙 많이 하셔서 꼭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미정은 윤서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줘서 고마워. 다들 맛있게 먹어.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서는 시계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민수와 정희가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연애실 바로 옆이 2012호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왜 안 왔어? 평소 같으면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는데.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아, 정희는 오늘 선약이 있다네. 다음 기회에 보기로 했어.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윤서는 복도에서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수와 정희가 도착한 것 같았죠.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 식사는 잘 드셨나요? 이제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미정이 궁금해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정말 놀라실 거예요. 특히 어머니는요.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바로 옆방인데요. 동창들은 의아해했지만 윤서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선 일행은 바로 옆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미정이 물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윤서는 주머니에서 청소 직원에게 받은 스페어 키를 꺼냈습니다. 윤서야, 그게 뭐니? 왜 너한테 호텔 키가 있어? 동창 중 한 명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윤서는 카드키를 문에 대었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죠. 잠깐, 윤서야. 미정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서가 문을 활짝 열자 스위트룸 안의 침실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예상했던 대로의 장면이 펼쳐져 있었죠. 민수와 정희가 침대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 동창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와 정희는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자 깜짝 놀라 서로를 밀어냈습니다. 특히 정희는 이불로 몸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죠. 으악, 누구세요? 민수는 자신의 어머니와 어머니 동창들, 그리고 아내까지 모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윤서, 미정은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있는 여자가 자신의 가장 친한 동창 정이라는 걸 알아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정이야, 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정희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정아, 이건, 동창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끼던 동창이 친구의 아들과 이런 관계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윤서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민수가 바람을 피운다고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미정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입술만 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여자로서 부족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셨죠? 그리고 남자가 바람 좀 필 수도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제가 참고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민수는 급히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오해? 윤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오해인가요? 어머니, 이것도 제가 눈 감아야 할 일인가요?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울고 있었고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으며 미정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죠. 동창들은 정희를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친구 아들이랑 말이 돼.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미정이었습니다.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그녀는 침대에서 급히 옷을 입고 있는 정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로 될 일이야?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 아들을, 동창들도 하나둘씩 정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너 정신이 나갔어? 친구 아들이라니. 나이가 몇인데 이런 짓을 해? 창피하지도 않아? 우리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윤서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제 탓이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민수는 급히 바지를 입으며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제발. 이건 정말 실수였어. 내가 잘못했어. 실수? 윤서가 비웃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실수인가요?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매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야? 정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 정희를 본 미정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정희야, 너 이년아. 미정이 정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으악! 정희가 비명을 지르며 미정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미정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 며느리한테 그런 말까지 했는데. 두 사람은 침대 위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이 말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미정아, 그만해. 정희야, 너도 그만 좀 해.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만해요, 제발. 이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저는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어요. 윤서야, 제발.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윤서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소란이 너무 심해지자 호텔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의 신고가 들어온 것이었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보안 요원이 물었습니다. 윤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이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곧 정리하겠습니다. 보안 요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미정과 정희는 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죠. 동창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미정이도 참 불쌍해. 이런 말들을 남기고 말이죠. 호텔 로비에는 윤서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윤서는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어요. 그리고 정혜 씨와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겁니다.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호텔에서 벌어진 소동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가 경찰서에 끌려간 이유까지 함께 말이에요. 특히 동창회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희가 미정이 아들과 바람을 피웠다더라. 미정이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죠. 민수는 회사에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불륜 스캔들이 알려지면서 좌천까지 당했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결국 회사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수 씨,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좋겠어요. 상사의 말에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불륜 상대가 나이 많은 과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비웃음까지 받게 되었죠. 어떻게 자기 어머니 친구와. 정말 한심하다. 이혼 소송에서도 민수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었으니까요. 특히 호텔에서의 현장 목격자들이 너무 많았죠. 피고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특히 상간자가 원고의 시어머니의 지인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윤서에게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정희에게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죠. 정희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완전히 축출당했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 수 없게 되었죠. 특히 친구의 아들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정희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친구를 배신하다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동창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정희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동네에서도 남의 남편 빼앗은 여자라는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미정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과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거든요. 동창들로부터 외면당했고 동네 사람들의 비난도 감당하기 어려웠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을 들어줘야지 어떻게 불륜을 덮어주려고 했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미정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말 몰상식한 사람이야. 며느리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자기 친구가 아들이랑 바람피는 것도 모르고 특히 자신이 민수의 외도를 묵인하고 윤서에게 참으라고 했던 일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비난은 더욱 거해졌죠. 그 어머니도 사실은 알고 있던 거 아니야? 친구 감싸려고 며느리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미정은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창회에서도 미정은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미정이가 아들을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비난들을 견디기 어려웠죠. 심지어 일부 동창들은 미정이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며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정이 며느리의 불륜 제보를 무시하고 오히려 며느리를 탓했던 일이 이상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죠. 미정은 결국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체면과 위신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내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나? 미정은 날마다 한탄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 아들의 추악한 불륜, 그리고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잘못된 조언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미정은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후회했습니다. 반면 윤서는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위자료로 새 집을 마련했고 오래전에 포기했던 직장도 다시 구했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윤서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환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죠. 10년간의 억압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윤서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잘했어. 그런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벌 받아 마땅해. 라며 응원해 주었죠. 윤서 씨가 참 똑똑하게 처리했어. 한 번에 다 해결했잖아. 시원하게 복수했네. 속이 다 후련해. 이웃들의 칭찬에 윤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진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편 민수는 지방으로 발령받아 혼자 쓸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와의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고 어머니마저 우울증에 빠져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민수는 빈집에 혼자 앉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완전히 왕따가 된 상태였습니다. 불륜남 어머니 친구와 바람핀 놈 이런 별명으로 불리며 동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죠. 어떻게 자기 어머니 동창과 그 나이에도 그런 짓을 하다니.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정희 역시 새로 이사간 곳에서도 과거가 알려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소문이 빨리 퍼지는 시대라 어디를 가도 숨을 곳이 없었죠. 저 여자가 친구 아들과 바람핀 그 사람이래. 정말 몰상식하네. 나이도 나이인데. 결국 정희는 아예 먼 시골로 다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윤서는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고 있었죠.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그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윤서가 선택한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념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